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너스 부동산TV의 서치현입니다. 최근에 건물이 2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이게 원가 이하로 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러한 사례들 중에서 얻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왜 이게 원가 이하로 좀 거래가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해당 건물은 성수동 2가 299-121번지고요. 저희가 좀 건물 개요를 보면 올해 65억 정도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평수는 64평, 그다음 지하 1층, 지상 4층인 건물이고요. 전체 연면적이 177평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증금 2억에 월세가 2,250만 원, 그러니까 60억 매입가 대비 수익률이 4% 이상으로 좀 측정이 됐는데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원가에 좀 거래가 됐냐면 이전에 2022년도에 이 건물을 판 매도인은 이 건물을 78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78억에 매입을 했다가 올해 65억에 좀 거래가 됐으니까 단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13억 정도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희가 원가로 좀 거래가 됐는지, 그 다음에 정말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손실을 보셨는지 한번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조금 특이점이 이게 원래는 한 회사에서 전체 통으로 임대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연면적이 177평이고 월 임대료가 2,25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 임대 평수 기준으로 임대료를 측정해보면 한 평당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되고요. 전용 면적당 한 15만 원 정도는 받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2024년도 3월에 이게 만기가 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도인 분은 금리 자체에 대한 부담이 조금 느끼셔서 대출이자를 납부하기 싫어서 조금 시중가보다 더 저렴하게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한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도상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성수역하고 뚝섬역 여기 사이에 위치한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기 길목에 위치해 있고요. 입지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제가 이전에 뭐 다른 클라이언트 분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제가 성수동 영상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북성수는 남성수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임대료 상승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많이 더디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수보다는 북성수가 훨씬 더 저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더 저렴한 옥석인 건물을 꼭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렸는데 이 사이에서 조금 애매한 건물이 좀 거래가 됐긴 했습니다. 22년도 그 당시에는 성수동이 엄청 많이 올라가던 시기이기도 하고 성수동뿐만 아니라 서울권 전체가 불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건물을 사면 막연하게 오르지 않나 라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성수동이 한참 좀 핫했었고 여기 도로 대비 금액 볼륨이 70억, 그러니까 80억이 육박하는 금액대 볼륨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매입을 하신 거죠. 하지만 이제 2023년도에 고금리 여파 때문에 긴축정책으로 바뀌고 거래량이 많이 저조해진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임차인도 전체가 나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 전에 받았던 대출에 대한 이자가 많이 부담되기도 해서 빨리 털어버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쉬운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어느 정도에 대한 손실을 보셨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매 금액은 78억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 4.6%, 그 다음에 등기 수수료 0.1%, 그리고 중개 수수료라는 거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리모델링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 원가는 82억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 보증금 2억에 대출금까지 다 했을 때 실투자금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대출금을 왜 80% 포션으로 뒀냐면 이게 등기부등본상 보면 이게 우리은행 자산 신탁으로 좀 명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탁으로 넘기는 경우는 열에 9건 이상은 담보 신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 신탁을 하는 경우는 원하는 대출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후에도 내가 건물 소유주라는 것 자체를 조금 숨기고 싶어하는 니즈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세정하려고 하는 대출 금액 자체를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나 내가 담보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받을 때 좀 담보신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가 78억 대비 한 80% 대출을 받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렇게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실제 투자금은 17억 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매각 금액이 65억에 좀 거래를 했죠. 취득 원가는 82억 3,680만 원. 그 다음에 연 이자액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올해 3월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연 이자액은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랑 그 다음에 매각 당시에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이전에도 제가 비슷한 영상을 찍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은행에서 언제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있다라고 약정을 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중도 상환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보통 1.5%가 보통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계산해 본다면 한 1억 5천 정도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적이 마이너스는 18억 8,68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제 가설대로 맞다고 하면 이 매도인분은 18억을 주고 78억 건물에 매입을 했지만 2년이 지난 2024년도에 65억에 매각을 하면서 전체 현금을 다 손실을 보신 거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한 8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다시 해보자면 실제 투자금은 17억 9,680만 원이고요. 손실 금액 자체는 18억 7,680만 원이기 때문에 합계가 마이너스 8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손실률은 104%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조금 어떠셨나요? 우리가 여기서 왜 실패를 했는지 페인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제가 성수동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2022년도 당시에는 성수동의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 자체의 공급량이 많이 적었어요. 좀 반대로 얘기하면 임차인이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공급자한테 상당히 유리한 시점이었죠.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많은 건물주분들은 임차인들이 받기가 상당히 수월했었고요. 근데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손바뀜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뭐 리모델링된 건물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신축된 건물들이 많이 공급량이 증가되면서 임차인이 즉 소비자 입장으로 되게 유리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임대 매물이에요. 물론 이제 상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많은 임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시점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건물을 매각한 매도인도 현재 임대료만큼은 추후에는 동일하게 맞추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연면적이 117평이고 기존에 받아왔던 임대료가 2,250만 원인데 그냥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임대평수 단가로 봤을 때는 한 12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NOC 기준으로는 15만 원 정도라서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2,250만 원까지는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면 미니멈 1,800만 원, 그 다음에 맥스 한 2천만 원 정도 사이로 임차를 다시 맞춰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관리들을 좀 못 쫓아가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페인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도로 대비 입지의 금액 볼륨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건물의 위치 자체가 앞도로가 많이 애매하기도 하고 금액대 볼륨대가 거의 80억대 볼륨이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건물을 매입을 해서 100억대 정도의 차기 매수자가 사줄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보셨더라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져서 다른 건물을 매입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번에 이 건물을 65억에 매입하신 분은 오히려 건물을 좀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64평 정도에 되는 건물을 65억 정도 건물을 매입을 했다 보니까 평당 1억 원 정도 수준이고, 이전처럼 똑같이 2,2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는 못 맞출 수는 있겠지만 미니멈 임대료가 그래도 1,800만 원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후에 충분히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성수동 매매 사례 관련돼서 이 투자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보다도 이렇게 실패된 케이스를 많이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실패된 케이스만 피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박 이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너스 부동산 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